선제 없고 튀어. 드라마의 주인공은 류선재, 임솔입니다. 임솔은 눈을 떴다. 병원이었다. 내가 왜 병원에 있지? 그녀는 생각했다. 임솔은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무슨 사고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임솔은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죽고 싶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온 전화였다. 유명한 아이돌이 그 프로그램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솔은 전화를 받았다. 딸칵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선재는 재빨리 말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 저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퉁명스러웠다. 혹시 이클립스는 아세요? 2달 전에 데뷔했는데요. 모른다고요. 그러자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됐어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운동화 보내드릴게요. 나들이 가실 때 신으세요. 필요 없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임솔은 화가 났다. 자신은 이제 걷지 못한다. 2다리로 외출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운동화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선물로 보내준다고? 그들은 즐거워 보였다. 자신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임솔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뭐? 선물? 당신들이 나 걷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다들 좋겠다. 사는 게 재밌어서. 어딘가에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날이 너무 좋아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녀는 전화기를 던져버렸다. 그때 선재가 말했다. 혹시 아직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전화기는 던져버렸지만 라디오는 켜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멈추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사는 게 괜찮아질 거예요. 임솔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어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펑펑 울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다. 15년 후, 아이돌 그룹인 이클립스는 아주 유명해졌다. 이클립스의 멤버 류 선재는 인기가 최고였다. 그리고 임솔은 류 선재의 팬이 되었다. 그녀의 방은 류 선재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류 선재가 쓰던 물건들도 있었다. 그것들은 옥션에서 비싸게 산 것들이었다. 임솔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녀는 이제 걸을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클립스의 콘서트가 열렸다. 임솔도 콘서트에 갔다. 하지만 휠체어 때문에 콘서트에 늦었다. 결국 그녀는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밖에서 노랫소리를 들었다. 조금 서글펐다.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툭 쳤다. 그녀는 손에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핸드폰은 고장나 버렸다. 그녀는 정류장까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갔다. 그녀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휠체어가 멈췄다. 배터리 전기가 나간 것이다. 그녀는 다리 중간에 멈춰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몹시 추웠다. 그녀는 추위에 떨었다. 어떤 차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 차엔 류선재가 타고 있었다. 선재는 그녀를 보았고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우산을 쓰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었다.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 그가 물었다. 임솔은 너무 놀랐다. 아, 네. 그녀는 놀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선재는 손난로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추워 보여서요. 고맙습니다. 임솔은 기뻤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그런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팬이라서요. 사실은 제가 데뷔 때부터 쭉 좋아했어요. 고맙네. 내가 더 고마운데. 응? 선재는 그 말이 궁금해서 물었다. 다시 살고 싶게 해줘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평범한 대답이었다. 집엔 어떻게 가요? 태워줄까요? 네?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가? 그녀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내 팬이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세상에 제대로 들은 게 맞다. 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빵빵 차의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다. 임솔은 아쉬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친구가 데리러 와버렸네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쓰고 가요. 그는 우산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도 뭔가를 주고 싶었다. 잠깐만요. 줄 게 없어서 아쉽지만 이거 좋아하죠? 이거라도 그녀는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바카맛 사탕이었다. 임솔은 집에 잘 도착했다. 그녀는 류선재에게 받았던 우산을 잘 간직했다. 그리고 손난로는 보물 상자에 넣었다. 그 보물 상자는 선재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전부 옥션에서 비싸게 산 것들이었다. 그 상자엔 손목시계도 있었다. 선재가 사용하던 시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목시계가 반짝하고 빛났다. 응? 뭐지? 잘못 본 건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손에 차 보았다. 그리고 선제 사진을 보다가 잠들었다. 선재가 묵는 호텔.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그의 호텔 밖의 수영장에 떨어졌다. 놀란 직원들이 달려갔다. 직원들은 그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선재는 죽은 후였다. 임솔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선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선재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리를 급히 건너가던 중 그녀는 자전거와 부딪혔다. 그녀의 손목시계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그 시계는 선재의 시계였다. 다리 밑은 경사가 져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는 그곳에 갈 수 없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다리 밑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시계를 다시 찾았다. 그 순간 건물의 큰 스크린에
기사가 떴다. 병원에서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선재는 완전히 죽었다. 임솔은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서 자신은 살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그런데 선재는 죽었다. 눈도 왔잖아. 눈 좋아하잖아. 오늘은 살아보지. 왜 그랬어? 왜?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다. 그녀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시계의 버튼이 눌러졌다.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그녀는 지금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생이었다. 두 다리는 멀쩡했다. 그녀는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꿈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류선재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물론 남고와 여고의 건물은 떨어져 있었다. 고등학교 때 류선재는 수영 선수였다. 그래서 그는 늘 수영장에 있었다. 만약 이게 꿈이 맞다면 지금도 선재는 수영장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선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실내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재를 보았다. 그는 방금 물에서 나온 후였다. 선재야! 그녀는 선재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그리고 그를 꽉 껴안았다. 뭐야, 너? 선재가 놀라며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다. 그녀는 그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혼자서 끙끙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선재야. 그녀는 선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그리고 고백까지 했다. 어차피 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그에게서 떼어냈다. 여긴 출입 금지야. 비밀 경기라고. 경비 아저씨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임솔은 소리쳤다. 왜요? 꿈인데 좀 붙어 있자. 사랑해, 선재야.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 소리쳤다. 아저씨들은 그녀를 문 밖으로 밀쳤다. 그녀는 넘어졌다. 응? 그런데 왜 아프지? 이거 꿈인데 왜 꿈이 안 깨지? 혹시 여기 저승인가? 그때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너 어디야?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 있어? 너 빨리 들어와. 이상하다. 저승에 엄마의 전화가 올 리 없다. 그녀는 집으로 가 보았다. 15년 전에 살던 그 집으로 갔다.
집은 그때 그대로였다. 정말 이상했다. 꿈이 아닌가? 다음 날, 그녀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여전히 고등학생이었다. 그녀는 학교로 향했다. 교문에 들어섰다. 그리고 선재를 보았다. 그를 보자 눈물이 났다.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렇게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있었다. 마침 소나기가 내렸다. 모두들 우산을 썼다. 그녀는 빗속에 있었다. 빗속에서 울고 있었다. 선재가 임소를 보았다. 그는 임솔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물었다. 왜 울고 있어? 선재가 죽기 전에 그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다. 그런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그 말이 떠오르자 임솔은 너무 슬퍼졌다.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일화 이야기를 써보았어요. 드라마는 이것보다 1000배 더 재밌어요. 선재는 100만 배 더 멋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드라마 꼭 보세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